확실히 뚜렷한 이슈들과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군들을 오늘장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는 중입니다. 그런 섹터들, 업종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대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선정했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인데요. 화장품 업종입니다. 지난 시간이 예습이었다면 오늘 시간은 복습과 관련된 어떤 내용인데요. 현대시장 자체는 중소형주군에서는 대북과 관련된 개별 소형주, 그리고 중대형군에서는 무역 이슈와는 좀 관계가 없는 섹터, 예를 들자면 화장품이나 유통, 건설, 엔터와 같은 업종들이 그나마 나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화장품 업종은 미국과 중국 무역과는 좀 거리가 먼 중국 소비와 관련된 섹터로서 지난주 후반부터 좀 부각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존의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실적과 투심 악화에 대한 영향이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긴 기간 조정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에서 더 나빠질 것이 좀 없다는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일단 이러한 인식 자체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1분기 실적 자체가 이 섹터 전반에 걸쳐서 좀 다소 부정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쏠린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LG생활건강인데요. 지난 한한령 이슈와 기간 동안에도 특징적이었던 점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타격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 바가 이미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지만 하더라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시그널 자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ODM 업체 내에서는 코스맥스가 타사 대비해서 실적을 선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업체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중국과의 관련 이슈들이 한중 관계 개선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 예상 기대감, 3분기, 4분기까지 많이 눌려 있었던 실적 역시도 1분기에는 달라질 것이다. 화장품주들이 오늘장 반응하는 이유였습니다.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표님 어떤 섹터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재생에너지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이 이슈 자체가 저는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 계속 언급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이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갈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영역에 관심을 조금 더 지금 현재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대상이 이제 태양광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태양광 패널의 핵심 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에 좀 더 주목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질보다 양을 추구했다면 지금 현재는 질적 가치를 사회의 핵심으로 두기 시작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미국산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입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체를 보자는 관점에서 이 업종을 가지고 왔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OCI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이외에 코스닥 시장에도 많이 있는 풍력 관련주들 또한 각종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리드 패리티에 거의 도달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은 매우 좀 걱정이 많은 주가 흐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겨내자는 관점입니다.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하면 유가증권 시장 최근 OCI부터 해서 범위는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G2 무역전쟁이 오히려 호재다. 최근 OCI와 관련된 이 같은 리포트 타이틀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금 확산될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체크해 볼 만한 섹터들, 업종들 점검해 봤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장 시장이 고비를 다시 넘겨줄 것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이 상승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줄 만한 업종, 대표님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내일 시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업종으로 보자면 기계 업종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중국이 선진국을 향한 환경 규제 강화 정책을 좀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넘겨서는 안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조치를 들더라도 시장에서 주목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초화학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이런 영향이 실적에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수요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기계업종과 관련된 영역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각종 건설용 중장비 시장 또한 이런 관점에서 시사점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관련 규제로 기존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로6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 또한 고배기량의 오래된 엔진을 장착한 굴삭기를 비롯한 이동 기계에 대해서 사용 금지 조치가 지금 현재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단계별로 배기 규제책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굴삭기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바로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초반까지의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이라도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섹터 안에서 전혀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주목받는 종목이 현대엘리베이터인데요. 대북 관련 이슈로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 김정은이 깜짝 중국 방문을 했고 이후에 각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업종 가대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외에도 또 CS윈드, 한원시스템 등의 종목군들이 1% 남짓한 수준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급됐던 세 가지 업종 안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 계속 강조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